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야손입니다. 자, 오늘도 또 주식에 관련되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심리적인 강의가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특히 이제 초보 투자자님들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내가 뭐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만 갑자기 뭐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진 않을까? 혹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이 회사가 부실해 가지고 갑자기 뭐 감자라든지 뭐 전환사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회사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나오진 않을까? 이런 걱정 혹시 해보신 분 안 계십니까?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내가 당장에 주식에 입문을 했지만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구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막상 이 종목이 좋다라는 얘기만 듣고 매수를 했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 이 회사의 어떤 내부적인 상황이 당장에 망할 회사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안전적인 그런 어떤 망하지 않을 그런 회사인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 재무구조, 이 재무제표라는 것 자체가 초보 투자자님들이 딱 진입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수치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난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단하게 재무제표에서 몇 가지만 딱 보게 되면 최소한 이 회사가 망할 회사인지 굉장히 위험한 회사인지 아니면은 안정적인 회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몇 가지 어떤 그 툴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기할 수 있는 분들은 필기 도구를 챙기시고 제가 최대한 짧게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받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재무제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피해야 될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은 바로 이제 자본 잠식이 임박한 회사를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됩니다. 자본 잠식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 잠식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은 그 재무제표 안에는 이 자본 총계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회사들은 이 자본 총계의 수치가 자본금보다가 훨씬 큽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자본 총계가 10억이면 자본금은 5억 정도죠. 그러니까 훨씬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가 큰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가 돼버리는, 예를 들면 자본 총계는 5억인데 자본금은 6억이다. 이러면 이거는 자본 잠식이 된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은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된다.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 총계가 10억인데 자본금이 거의 9억 정도까지 다가왔다. 그러면 이거는 곧이어 가지고 자본 잠식이 임박한 기업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도 여러분들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자본 잠식이 임박하거나 자본 잠식이 된 이 종목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이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종목 건들면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동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종목은 피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부채가 뭡니까? 보통 우리가 타인 자본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부채는 은행에서 이렇게 빌릴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채권자라든지 주주들에게도 이렇게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일단 이유야를 막론하고 빚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빚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회사에 장사를 해가지고 어떤 수익이 나도 이 수익에서 일정 부분은 빚에 어떤 이자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자에다가 다 갚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장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지가 않고 오히려 뭐 적자가 나는 그런 어떤 수준에 있다면 이자는 계속적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뭐 전환사채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어떤 주주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뭐 내가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금리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자율은 발생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유동부채가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일단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회사를 딱 봤을 때 이 회사가 어떤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곳으로
어떤 현금이, 돈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회사가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경계를 가지고 봐야 되겠죠. 뭐 보통 그런 회사에서 보면 횡령이나 배임 사건이 많이 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무제표 이 하나만 가지고도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현금성 자산이 급감하거나 아니면은 이익잉여금이 3년 연속 적자, 결손폭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은 일단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익잉여금이 뭡니까? 영업활동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된 이 순이익 중에서 뭐 주주라든지 임원들에게 이렇게 배당 같은 것으로 환원하지 않고 남은 잉여금, 이걸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3년 연속 결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이제 결국 뭐 횡령, 배임 이런 게 터지게 되면 주가는 뭐 횡령이나 배임 사건 딱 터지는 순간 그 종목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성 자산이 급감하거나 이익잉여금이 3년 연속 적자의 어떤 결손폭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은 일단 여러분들이 피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영업이익이 3년 이상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은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회사를 하나를 차리기 위해 가지고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또 어떤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그래갖고 장사를 하게 되잖아요.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그 수익으로 회사의 그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또 뭐 땅을 사기 위해서 어떤 뭐 빚을 내고 하면은 거기에 이자를 갚고 이렇게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수익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직원들에게 돈을 줄 수도 없을 만큼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 자, 그런 기업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그 기업이 과연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버텨낼 수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수익이 난 걸로 모든 것을 다 갖고 난 뒤에도 흑자가 발생을 하느냐 아니면은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만약에 그 적자폭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이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4년 이상 적자가 지속되면은 그건 일단 관리 종목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관리 종목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은 관리 종목은 쳐다보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3년 이상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은 일단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오너 리스크라는 것은 이 재무제표의 어떤 수치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떤 것들을 뭐 제가 예를 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기준으로는 저는 일단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그 회사의 대표가 중국 사람들인 그런 이 종목들 있죠.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은 일단 저는 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면 중국 사람이 대표로 있는 우리나라의 그 상장된 기업들 보면 대부분이 뭐 1,000원 밑으로 이렇게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주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오너의 어떤 그런 이 마인드나 주주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주가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줄 수가 있고 특히 어떤 이 위험 관리적인 부분에서 오너의 어떤 그런 기업에 대한 마인드가 좋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순간적으로 한번 데미지가 오게 되면 회사가 철렁거릴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너 리스크가 일단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중에 뭐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가 해당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이름을 갖다가 그 종목의 이름을 갖다가 딱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놨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그 종목 이름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한 10종목 중에 5종목 정도는 거의 뭐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는 상장 폐지가 됐거나 이렇게 없어진 종목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최소한 내가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요 5가지 재무제표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의 전환을 해볼 수가 있겠죠. 5가지를 내가 피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5가지 피해야 될 그 내용들이 좋게 나오는, 호전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기업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본 좋은 게가 자본금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뭐 부채가 없는 그런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현금성 자산이 갈수록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익잉여금도 흑자의 어떤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뭐 이 어떤 영업이익도 3년 연속 이 흑자의 어떤 폭이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오너가 굉장히 투명하고, 뭐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뭐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뭐 또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 그런 회사가, 여기에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도 이어지고 있고, 수급적인 어떤 이 밸런스도 뭐 상승하지 않고 지금 어떤 눌림목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기업은 여러분들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분들은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이 위험에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이 재무적인 어떤 제표를 보고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들이니까 반드시 요것만큼은 내가 어떤 종목을 딱 접근을 했을 때, 특히 요즘 보면은 여러분들 문자 많이 날아오잖아요. 뭐 저도 오늘 3통 받았는데 뭐 급등주 지금 내일 상한가 들어간다면서 막 문자 나라고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한번 딱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재무제표를 딱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보시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거기에 걸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더욱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투자를 해나갈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 20년 이상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시키고자 해가지고 텔레그램 방이라고 제가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야손 텔레그램 방이라고 제가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 아래에 보면은 야손 텔레그램 바로가기 주소를 제가 밑에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에 여러분들이 그 텔레그램 어플을 먼저 까시고 다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영상 아래에 보면은 그 야손 텔레그램 바로가기 그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또 들어오셔가지고 주식시장이 열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제가 거기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또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여러분들 꼭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